얼마 전에 있었던 토트넘 셰필드전에서 노출된 솔로몬, 메디슨, 클롭셉스키의 슛 난사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16일 셰필드전은 토트넘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한 편의 스포츠 영화 같았습니다. 셰필드는 리그 하위권이라고 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5-3-2의 수비진은 중앙과 측면을 틀어막으면서 단단했고, 셰필드는 빠른 역습과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후반 27분 선 득점 이후에는 침대축구와 옐로카드를 불사한 반칙까지 사용하여 토트넘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참 얕고 얄미운 경기 운영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토트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교체로 들어간 히샬리송의 활약으로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과 클롭셉스키의 역전골까지 성공시키면서 지고 있던 경기를 뒤집게 됩니다. 팬들의 입장에서는 9-0으로 이기는 것보다 이런 경기가 더 짜릿하고 재밌습니다. 경기 자체가 극적이었기에 많은 팬들은 미치도록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리그 하위권인 셰필드를 상대로 전후반에 걸쳐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면서도 그렇게 어렵게 이겨야만 했던 경기인가? 라는 물음이 남습니다. 셰필드와 같은 수비 위주의 팀들은 방어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실점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공격의 비중을 늘리는 과정에서 수비가 흐트러지면서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비 몰빵 팀들은 선제골에 취약합니다. 전반이나 후반 초반에 토트넘이 선 득점을 했다면 3-1 정도로 여유있게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고 봅니다. 셰필드전을 복귀해보면 몇몇 장면에서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전반 8분 사르의 중거리 슈팅과 16분 골대앞 헤딩은 손흥민에게 볼이 연결됐다면 선득점할 기회였습니다. 전반 23분 메디슨의 중거리 슈팅은 메디슨의 자기과신이나 탐욕이 보여진 슛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전반 26분 솔로몬의 중거리 슈팅, 후반 15분과 31분의 중거리 슈팅도 슛을 남발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위에서 언급한 중거리 슈팅들이 득점과 연결되지 않았기에 결과론이지만 이런 장면들은 슈팅 난사의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축구 유튜버와 네티즌들의 지적이 있었고 축담TV도 슈팅 난사의 문제에 관한 영상을 제작하려고 문제의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미드필더와 윙어 등 토트넘의 공격수들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슈팅 규범이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조로 영상을 제작하려 했습니다. 슈팅 규범의 내용과 적용상의 문제점, 그 미묘함과 민감성, 주장과 감독 중 누가 이런 규범을 정립하는 것이 좋은가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되는 장면들을 여러 번 돌려보다 보니 과연 사르, 메디슨, 솔로몬, 클롭셉스키 같은 미드필더와 공격수들이 자기 과신이나 개인적 탐욕으로 슈팅을 난사하는가를 반문하게 됐습니다. 문제의 장면들 중 일부는 슈팅 난사의 문제가 자기 과신이나 탐욕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지기도 했지만 상당 부분은 상대의 골대암 밀집 수비 상황에서 효과적인 공격, 매뉴얼이 확립되지 않은 데서 나오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밀집 수비를 흔들어서 골대의 근접거리에 침투하고 슈팅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아직 모른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가 팀 스피릿과 윤리적인 문제라면 두 번째는 전술적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을 바꿔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 다른 처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슈팅 난사의 문제는 일부 선수들의 탐욕과 라인을 내린 상대팀의 밀집 수비에 대한 전술적 대응 방식의 미숙,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겹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 북런던 더비 아스날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문제의 원인이 상대의 골문앞 밀집 수비 상황에서의 대응 매뉴얼이 부족한 것이라면 이번 셰필드전과 같은 슈팅 난사의 문제는 아스날전에서 거의 나오지 않거나 적게 나올 것입니다. 아스날은 골문 앞에서 밀집 수비를 하는 수비 위주의 약팀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